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피부 장벽 회복과 피부 재생,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코스메 스티커 닥터코스모라고 하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화장품을 바꿨을 때 내 피부가 조금 예민해지시는 분들, 피부 보습감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담아주시면 100분을 선정해서 저희 닥터코스모 재생크림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연을 담아주시면 저희 닥터코스모 제품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 아무 느낌이 없어. 손에 해봐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얼굴 해봐도 이게 뭐지 할 거야.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식염수거든요. 무리예요 이거. 뭐야 이거? 진짜네? 진동. 얼굴에 이런 효과를 주고 있었던 거구나 될 때마다. 될 때마다 주는 거예요 이거를. 와. 자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네. 뭐 하고 계세요 오늘도? 아, 이거 지금 뭐 숟가락이야? 그 홈케어 제품 만들고 있어요. 홈케어 제품을 만든다고요? 네. 어우, 좋다. 어우, 좋아, 진짜. 어우, 좋아. 아, 진짜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네. 여기 손가락을 대. 어. 여기 손가락을 대고, 이거를 얼굴에 대면은 따끔따끔해요. 진짜인가? 진짜. 원장님이 장난치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네. 찌릿찌릿 뭐지? 찌리찌리.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시중에 파는 30만원짜리라고요. 원장님 잘 됐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이런 것처럼 요즘에 홈케어 디바이스가 진짜 너무 다양한 것 같아. 아, 많죠. 그래서 아니 뭐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게 효과가 있는 거고 네. 누가 좀 골라주고 찝어줬으면 좋겠거든요. 홈케어 디바이스는요, 네.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의 원리에서 다 끝이 납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홈케어 디바이스는 어떤 건지 이걸 딱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홈케어 디바이스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밀어내는 거야. 서두에 좀 장난처럼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홈케어를 만드는 그 박사님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분을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박사님이 이거를 이제 30만 원 정도에 파는 건데 우리가 집에서 한 3천 원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보시면 건전지, 작은 우리 동그란 건전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건전지였구나. 건전지를 여기 4개를 제가 해놨어. 네. 근데 이 건전지를 만약 8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압이 더 세지겠죠. 그러면 좀 더 강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홈케어 디바이스는 그 전기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레벨을. 그 비타민 C 있죠? 네. 그 비타민 C를 자세히 보면요. 전극이 좀 나눠져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석처럼? 맞아요. 우리가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잖아요. 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고. 예를 들면 이게 마이너스야.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을 발라주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피부 안쪽으로 훅훅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기를 이용을 해서 밀어 넣는 방식이 갈바닉 들어봤나요? 갈반이 들어봤어요. 갈바닉이 요 원리예요. 이게 이제 30만 원짜리. 30만. 갈바닉. 3,000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즐기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고주파 들어봤나요? 오주파 들어봤죠. 높을 고잖아요. 주파수가 높다. 그래서 10만 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가진 게 고주파다. 그게 피부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주파도 그럼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쵸. 맞죠? 그러면은 중주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자, 그러면 저주파는 주파수가 낮은 거예요. 네. 자, 그럼 주파수가 낮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은 전기 자극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느리다. 우리가 몸이 움직이려면 결국 뇌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근육을 수축시키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물리치료 한다고 찌릿찌릿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이제 중주파, 저주파예요. 근데 이제 고주파는 주파수가 너무 높잖아.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는 근육의 수축은 없어. 너무 빠르니까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대신에 주파수가 빠르잖아요. 마찰이 발생해요. 마찰열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피부 안쪽이 자극을 시키는 게 고주파의 원리다. 이제 딱 적당한 우리 신부의 피부에 한 45도에서 50도 정도의 열을 딱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오징어를 굽는 듯한 느낌으로 피부가 단백질이 딱 변성이 돼. 그러면은 새로운 콜라겐들이 막 재생되는 거야. 그래서 고주파는 저는 다리미 비교를 많이 해요. 피부가 좀 탄력이 생긴다. 다리미를 쫙 다리는 것처럼, 펴주는 것처럼 딱 탄력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이제 고주파 레이저 장비가 써마지잖아요. 그
그렇구나.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초음파예요. 초음파. 초음파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음파인데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음파인 영역이 초음파예요. 적어도 이제 뭐 한 100만 헤르츠, 그러니까 1메가헤르츠 이상이 됐을 때 이제 홈케어 디바이스나 아니면 병원에서 초음파 장비로 이제 많이들 쓰죠. 그 음파 자체가 진동이에요. 근데 이제 진동이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진동 수에 따라서 또 피부가 혹은 세포 단계에서 재생이 돼요. 세포의 단계로 가잖아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초음파를 딱 주잖아요. 자극을 주면 얘네들이 막 흔들려. 우리 왜 그거 있잖아. 바람 불면은 그 우리 벼 이삭들이 확 흔들리는 그런 거 상상을 해보면 세포막이 막 흔들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화장품에 좋은 성분들을 딱 발라줘. 그 다음 초음파로 딱 비벼주면은 초음파가 딱 살살살살살 흔들리면서 세포 안쪽으로 확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음파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건데 네 번째는 MTS가 있어. MTS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바늘이 있는 도깨비방망이 그거를 이제 롤링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수히 많은 구멍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구멍 안으로 우리가 유효 성분, 화장품이라든지 좋은 성분들을 여기다가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멍을 롤링을 해가지고 생겼어. 근데 거기다가 초음파까지 해서 밀어주면은 너무 좋겠죠. 우리가 홈케어 디바이스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의료기기로 나와 있는 제품하고 그다음 홈케어 디바이스는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의료기기는요 의료잖아요. 효과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하지만 부작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면 야 너네 의료기기니까 의사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뒷감당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근데 이제 홈 디바이스는요 효과는 난 모르겠고 무조건 안전해야 돼. 그래서 회사마다 좀 추구하는 게 좀 다르겠죠. 안전성을 위주로 조금 만드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약간 도전적인 그런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홈케어 제품들은요 큰 리스크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신발 사이즈가 280이에요. 근데 275를 신어도 당분간은 괜찮아. 근데 맨날 그걸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이 아파. 홈케어 제품도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조금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 좀 즉각 중단을 하고 내가 그 홈케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간격을 좀 더 늘려서 사용을 하시는 게 낫겠죠. 매일매일 사용하기보다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한번 알려주세요. 네. 갈바닉은요 이제 피부과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아마 피부과에서 관리 받으신 분들은 알 거야. 자, 봉 잡으세요 딱 해요. 레이저 같은 거 딱 하고 뭐 이제 문질러. 비타민 C를 딱 뿌려. 막 문질러. 그럼 뭐 얼굴이 뭐 이상해져. 찡해져. 그게 이제 갈바닉이에요. 네.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 이제 액체 중에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갈바닉은 거의 비타민 C를 할 때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피부 안쪽으로 침투를 시키는 게 이제 갈바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좀 나와요. 비타민 C가 흔히 순수 비타민 C도 있고 뭐 비타민 C 유도체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조금 딥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비타민 C가 우리가 유효하게 효과를 보려면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비타민 C여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피부 안에 들어가서 비타민이 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C가 많은 게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C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그래서 좀 들고 왔어. 이게 전부 다 비타민 C예요. 근데 좀 자세히 보세요. 색깔이 좀 다르죠? 다르다. 네. 다르죠? 시중에서 팔고 있는 비타민 C의 유도체들이 대부분 이런 색깔이에요. 근데 이거는 효과는 좀 떨어져도 자극점이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사실 갈바닉을 해도 되는데 네.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가운데 거. 요거는요 순수 비타민 C인데요. 딱 봐도 진하다. 진하죠? 근데 이거는 변성된 거예요. 산화된 거야. 비타민 C가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거든요. 얘네들은 공기랑 접촉을 하면은 금방 산화가 돼서 지 역할을 잃어버려버려. 그래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성돼 버렸어. 그럼 얘는 자기는 못하는 거네? 제기는 못해요. 자, 얘는요 좀 제법 오래된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색깔이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안정화된 비타민 C예요. 근데 효과도 좋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쓰면 되겠네? 근데 요걸 또 썼다가 좀 따갑거나 자극점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애매하죠, 쓰기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안정화된 비타민 C랑 갈바닉이랑 써봤는데 나는 별 이상이 없어.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은 거야. 너무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자극적이야. 그러면은 이런 좀 순한 효과는 순딩이, 떨어지지만 순딩이를 좀 쓰시면 되고, 약간 안정화가 되지 않는 이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낫다. 모든 홈 디바이스는요, 어쨌든 이게 아까 제가 전기잖아요. 네. 배터리, 전기랑요, 그리고 헤르츠,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짬뽕을 시켜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거든요. 네. 우리가 어디 맛집을 가면은 설탕 몇 스푼, 뭐 이렇게 몇 스푼 해갖고 조합을 해서 만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디바이스의 종류 자체가 같은 갈바닉이라고 하더라도 전기가 어느 정도 쓰는지, 전압이 얼마인지, 전류가 얼마인지, 그리고 얘네들의 헤르츠가 얼마인지가 다 달라. 그래서 이거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분들의 약간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제품의 효과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알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대기업은 그런 연구 쪽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합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 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어쨌든 내가 갈바닉을 했을 때 뭔가 좀 따끔따끔하고 약간 이런 효과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 비타민 C를 내가 맡고 있는지, 그런 것들만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갈바닉 홈케어 디바이스를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네. 이거 그냥 아무나 막 사용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조금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 좋다고 하면 또 우르르 다 이렇게 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저 갈바닉 사려고 했는데 지금. 아 진짜 네. 갈바닉은요, 그 전기 영동법에 의해서 우리가 피부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자극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염증이 있거나 피부 트러블이 잘 유발이 되거나 피부가 좀 약하신 분들은 갈바닉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초음파 계열의 우리가 유효 성분들을 조금 더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홈케어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효과도 더 좋을 거고요. 고주파는 제가 이제 열을 좀 발생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고주파가 원래는 이게 우리가 RF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암 치료할 때 고주파로 쫙 이렇게 쐬가지고 치료를 하는 원리였어요. 간암 세포가 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겉에는 괜찮아. 근데 심부 안쪽으로 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암세포를 딱 타겟팅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고주파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표피에는 그렇게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 안쪽에서도 그런 열을 발생시키면 되지 않을까를 착안해서 만든 게 이제 이런 고주파의 홈 디바이스라든지 고주파 의료용 장비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써마지라든지 뭐 이제 인모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주파 방식이고, 고주파는 어쨌든 나의 피부를 조금 오징어 굽듯이 좀 굽는 그런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열이잖아요. 네. 열이 발생을 하고 좀 위험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홈케어 디바이스는 무조건 안전해야 돼. 근데 그걸로 예를 들면 막 100만 명이 썼는데 화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난리 나는 거잖아.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에보다 훨씬 못 미치는 에너지를 승인을 해줬을 거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에너지를 넣고선 이게 효과가 있을까를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솔직히 지금 이제 고주파 뭐 장비들 막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뭐 에너지도 보면은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에너지도 그렇고 온도도 이 정도 온도로 이게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안 한 것보다 낫겠다. 그 정도? 안 그 한 것보다 낫겠지만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초음파는 우리 돌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파잖아요. 이 또 재미있는 게 병원에서 이제 하는 이제 LDM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잖아요. LDM 많이 들어봤어요. LDM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대보면은 그냥 따뜻하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완전히 막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피부 안쪽으로 유해 성분들을 막 넣어주는 거잖아요. 속수분도 채워주고, 그리고 막 홍조나 이런 거 염증 완화도 도움을 주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LDM이에요? LDM. 이게 초음파? 이게 초음파인데, 자, 제가 켜볼게요. 네. 컨티뉴 딱. 이 보면은 초음파가 1, 3, 10MHz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이걸 주파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켰어. 근데 손에 이렇게 해보면, 뭐야 이거? 뭐 아무 느낌이 없어. 손에 해보면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얼굴 해봐도, 이게 뭐지? 할 거야. 네.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식염수거든요. 물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진짜네? 진동. 얼굴에 이런 효과를 주고 있었던 거구나, 될 때마다. 될 때마다 주는 거예요, 이거를. 와. 자, 이거를 그러면은 응. 나는 보습이 너무 필요해. 응. 보습 재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크림 딱 발라. 발라. 여기 딱 발라.
이 초음파로 응. 밀어 넣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네. 그럼 얼마나 안쪽에 진동이 지금 엄청난 진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네. 이 안으로 살랑살랑 아까 말하던 것처럼 들어가겠네요. 와, 엄청나죠. 이게 이제 진동으로 피부 이제 세포 안으로 막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초음파가 저렇게 밀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초음파로요. 우리 돋보기 원리로 피부 안쪽을 태워주는 방식도 있어요. 그렇게 태워주게 되면은 피부 안쪽이 타면서 그 부분이 또 새로운 콜라겐들이 재생이 됩니다. 그 방식이 울세라, 슈링크. 근데 그게 홈 디바이스로 나왔어요. 오. 하이프라고 해요. HIFU. 하이프 방식의 홈케어 디바이스 장비들도 있고, 아까 LDM 있죠? 네. LDM처럼 음파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진동으로 넣어주는 그런 홈 디바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쓰거든요. 집에서 사요? 집에 써요. 효과가 괜찮아. 괜찮아? 나름 괜찮아. 오. 얘네들은 진짜 괜찮아. 뭔가 나 비타민 C 넣고 싶어. 초음파 써도 돼요. 써도 되잖아요. 써도 돼요. 근데 좀 더 확실히 넣고 싶으면 갈바닉을 쓰고, 네. 뭔가 유해 성분을 넣고 싶다. 네. 그러면은 초음파 빡 넣어주면 돼요. 오. 왜냐면 초음파 자체는 엄청난 열을 막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고주파랑 좀 다르게 얘네들 좀 안전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 홈케어 디바이스를. 그래서 이제 효과 면에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야, 제품 추천도 받고 싶은데 그런 걸 못 받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이왕이면 조금 더 큰 회사 혹은 표본이 많은 회사 거를 하는 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MTS인데 이거는 뭐 옛날에도 뭐 여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네. 가정용으로 나오는 거는 그래도 바늘이 좀 작은 게 안전해요. 너무 깊으면 피도 나고 막 감염 위험도 있어서 보통 한 뭐 0.5mm 이하, 뭐 0.25mm냐 뭐 그런 걸로 쓰시면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이제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유해 성분을 좀 보습이나 이런 걸 좀 발라주시고 초음파 방식의 그런 이제 LDM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밀어주시면 내가 좀 건조한 피부가 있는데도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갈바닉은 얼굴 까만 분들, 미백 나 하얘지고 싶어 그런 분들 쓰세요. 근데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에 염증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루 피부염, 뭐 여러 가지 뭐 아토피 피부염부터 해가지고 주사 피부염 이런 분들은 쓰면 안 돼요. 갈바닉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미백 효과도 원하고 약간의 탄력도를 개선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항노화를 원한다. 갈바닉 쓰세요. 추천. 네. 어떻게 쓰면 좀 좋을까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그래도 한 일주일에 격일이라도 오늘 하고 내일 좀 쉬고 그 다음날 해보고 또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거 익숙한데 괜찮은데 하신다면은 매일매일 쓰셔도 돼요. 좀 적응이 되면? 네, 밤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주파. 고주파 이거는 이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피부과를 다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고주파 장비를 매일매일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좀 피부가 좀 얇고 좀 잔주름이 많고 조금 탄력도가 없고 그리고 좀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주파 괜찮아요. 근데 고주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매일매일 했어. 근데 괜찮아. 괜찮은데? 근데 어느 날 내 피부가 조금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좀 띄엄띄엄 하세요. 제가 아까 신발 설명드렸죠. 신발 네. 사이즈 안 맞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한 번에는 안 느껴지다가 이게 계속 맞아요. 반복했을 때 그게 뭔가 쌓이면서 고주파는 결국은 우리가 마찰을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찰 때문이라도 피부가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좀 띄엄띄엄 하시라. 조절을 해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음파. 초음파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유효 성분을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피부 안쪽을 좀 태워주는 거. 넣어주는 거는 누구나 다 해도 돼요. 내가 염증이 있어. 너무 좋아요. 내 피부가 염증도 있고 뭐 주사 피부 뭐 다 있어.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속수분이 좀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건조해. 그리고 주름이 좀 많아. 이런 분들 다 좋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유해 성분을 넣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해서는 안 될 분들도 없고.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괜찮다. 그리고 매일 해도 이거는 웬만해서는 괜찮다. 왜냐면 마찰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고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거, 러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태워주는 거. 태워주는 거는 얼굴살이 좀 많은 분들 추천. 그래서 얼굴살이 좀 많아서 어딘가 좀 리프팅을 해야 된다. 좀 처짐이 좀 있다. 그런 분들은 추천. 근데 얼굴살이 너무 없는 분들은 비추천. 피부의 탄력도라든지 그리고 리프팅 쪽으로 좀 피부를 좀 올리는 그런 쪽으로 개선하고 싶다. 이중턱이 좀 늘어진다? 그러면 하이프 장비의 홈케어 디바이스 추천.
좋죠. 예. 스며들게 해주는 효과나 이게 좀 태워주는 효과가 예. 이렇게 기기가 분리돼요? 아니면 그냥 둘 다 같이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분리돼요. 분리돼요? 예.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지? 그 써있나? 써 있어요. 초음파인데 하이프라고 돼 있어요. HIFU인데요. 그게 이제 돋보기 원리로 피부 안쪽을 태워주는 거예요. 그거 사가지고 여러분들 막 크림 이거 발라갖고 이거 막 하고 있으면 안 돼. 안 돼, 알겠죠? 흡수가 안 돼. 그거는 피부 안쪽을 태우는 거라니까. 크림을 바르고 왜 그걸 하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쉽게 그냥 LDM, 초음파, 홈케어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잘 질문하셨다. 네. 안 그러면 진짜 하이프 가지고 크림 바르고. 크림 바르고 막 하이프하고 있으면 안 돼요. MTS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효 성분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네. 앞에 거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이거는 바늘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분들, 당뇨가 좀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재생이 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웬만해서는 괜찮은데요. 근데 피부 재생이 좀 안 되거나 얼굴에 염증이 많이 깔려 있는 분들은 그 염증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피부를 좀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피부가 좋아지려면요 한 70에 80은 홈케어고 20%는 피부과예요. 피부과 안 와도 돼요. 홈케어만 잘해주셔도 진짜 웬만해서는 다 되고, 피부과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거는 피부과에서 해결을 하고, 평소에 내가 속수분이라든지 건조함 관리라든지 탄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홈케어 디바이스도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잘 이용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나는 뭘 써야 돼? 그래서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초음파 먼저 추천드려요. 유효 성분들을 피부 안쪽으로 넣어주는 그런 초음파 계열은 웬만해서는 다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문제집 뭐 풀어야 돼요? 그런 느낌은 이제 고주파. 나는 미백에 나는 좀 더 투자하고 싶어, 혹은 항산화에 투자하고 싶어,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갈바닉까지 구입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TS 같은 경우는 뭐 루틴하게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MTS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손이 잘 안 가. 막 이게 막 바늘이기도 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이 좀 안 가서, 요거 단계 MTS 정도 쓰신다, 그러면 진짜 0.1%에 드는 홈케어 고수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은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얘기했던 초음파, 그 다음에 고주파, 조금 더 내가 한쪽으로 더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럼 1번 갈바닉까지. 근데 나는 상위 0.1%에 들 거야, MTS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홈 디바이스 뭘 살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지인분들이 계시면 많은 공유해 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